나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 할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근처에 도달했을 때 일부 50% 매도해주는 편이고, 뒤에 상황을 보면서 일부 포지션을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단기 추세를 끝까지 노려보는 거. 동강님 맞니? 최근에 나가는 그 매수 타이밍 영상이 반응이 진짜 뜨겁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신 게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예술 좀 배우러 왔습니다. 예술은 제가 배워야 되는 거니까요. 전 예술가라기보다는 그냥 투기꾼. 내가 아는 예술가는 이재현, 그리고 최신혜, 우리 회사에서 유일한 예술가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최영우. 그 셋은 내가 생각하는 되게 예술가다. 자랑스러운 부분. 모모투에서의 자랑이라고 하면 이들은 예술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투기의 영역에서 매도라는 예술을 또 15년 넘게 하셨잖아요. 투기도 예술은 맞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네, 답이 없고, 그리고 희노애락을 동시에 경험한다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또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알 것 같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다 각자 나름의 근거나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아무리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도 아무 종목이나 사거나 그러진 않아. 주변 누구한테 뭐 좋은 종목이라고 뭐 듣기도 하고, 뉴스를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듣기도 하고, 주식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하고 알게 되면은 차트를 보면서 이 평선에 닿았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하잖아. 전혀 너만 해도 주식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너만의 이유가 있어서 사잖아. 근데 왜 팔았냐? 라고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왜 매도했는지에 대해서 대답 못해.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거 인내심이 부족해서인데, 그냥 갑자기 내릴 것 같아서 못 참겠어서, 생각보다 주가가 안 올라줘서,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 주식을 일단 사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산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보유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나도 그게 워낙 심했고, 심지어 사자마자 오르게 되면은 그런 보유 편향이 극대화돼. 주가가 5% 막 플러스 8%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말이 쉽지. 오르고 있으면은 어떤 기준에서 딱 매도해야지 이런 생각 잘 안 되거든. 그리고 내가 이거 어렵게 근거를 세워가지고 매수해가지고 꾹 참으면서 들고 있다가 한 3% 4% 수익 보고 팔았는데 다음날 10%가 올라있어. 이러면은 갑자기 어폐가 막 아파. 이게 사람이면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케바케가 아니라 사람이면 어쩔 수 없어. 이런 경험이 있어서 다음번에는 안 팔고 더 가달라고 손모아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본절까지 갑자기 내려왔다가 손실 구간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마켓이 안 좋으면은 거의 열에 9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언제 진짜 팔아야 될지 답이 안 나와. 익절은 언제나 옳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 이게 상승분을 다 못 먹은 나 자신을 달래주려고 하는 말이거든. 나도 팔고 나서 더 가는 걸 보면서 내 그릇만큼 수익 냈으니까 됐다, 잘한 거야, 이런 식으로 위안하는 거지. 사실 배가 많이 아프지. 혼자 갑자기 중얼거려 여기서. 이때 난 팔지 않기로 했는데 오늘은 왜 팔았을까라는 갑자기 매매 일지를 쓰면서 혼자 중얼거려. 민우야 너 그랬으면 안 됐지, 뭐 이런 얘기. 대화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매도에는 인간의 욕심, 심리적인 부분, 이게 워낙 많이 개입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술의 영역에 가깝다는 말, 그게 결국 인간의 희노애락을 반영한 말이다. 그래서 나온 것 같기도 한 것 같다. 근데 동강님처럼 이렇게 1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완전 선수인 건데, 그래도 선수들끼리 동의되는 매도 타점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전부 그게 각자 달라요? 매도 타이밍? 이건 진짜 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각자 매매 스타일이나 수익을 쌓는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매도 타이밍이 좀 다를 수도 있어.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다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는 투자자라고 해도 매도하는 기준이나 시점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팀에 극명하게 갈리는 케이스가 있잖아. 승현이는 확실히 충동적이고 빠르게 그냥 결론이 나는 걸 선호하고, 포지션을 길게 들고 다니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매도나 손절도 되게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고, 반대로 최준호 같은 경우는 잔파동을 그냥 묵묵히 견디면서 길게 보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매도 기준이나 매수 기준이 완전 다른 거지.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완전 다르고. 그러면은 동강님의 매도 기준은 어떤지 시원하게 한번 알려주시죠. 일단 내가 매도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기준은 주가의 저항 부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일정 가격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락하는 순간이 오게 되거든. 이러한 구간을 우리가 저항 구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매도 기준 세울 때 매수 시점으로부터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저항 부근을 살펴보는 거지. 보통 데이 트레이딩의 기준에서는 3분봉, 5분봉상 5선
5일선이나 22동평균선, 그리고 스윙에서는 5일선, 11선, 21선 같은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매도할 수도 있고, 대형주는 주봉을 참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전고점, 신고가 영역 3에서 6개월 사이에 주로 작용했던 저항 구간, 혹은 추세선의 상단 부근,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 이런 구간은 이전에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했던 구간들이라고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 부근으로 상승하면 이번에도 하락할 확률이 높다 라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하거든. 나 같은 애들 물량을 많이 잡고 있잖아,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 그래서 보통 매도세가 다른 구간보다 강해지는 구간이라고 심리적인 허들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이다 보니까, 평균 가격에 주가가 위치하게 되면 본절이나 익절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매도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2,000원지가 많이 뛰었어. 내가 산 가격 근처 왔는데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 3년 버텼는데?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 이러면은 차익 실현의 기준이 되는 거지. 그런 구간들이 보통 저항선이라는 거지. 근데 돈깡님이 저번 영상에서 매수 시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항 부분을 돌파하고 지지받으면 거기가 오히려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용케 잘 기억하고 있는, 역시. 그럼요. 같은 논리로 주가가 해당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거나 돌파하고 나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하거나 거래를 하고 싶으면은 주가가 상승하면서 저항구간 근처에 위치할 때 일부 포지션을 익절해줄 수도 있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 할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항 구간 근처에 도달했을 때 일부 50% 매도해주는 편이고, 스윙으로 거래할 때는 저항 구간을 돌파한 뒤에 상황을 보면서 일부 포지션을 익절 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단기 추세를 끝까지 노려보는 거, 이런 것도 선호하지. 매수하는 지점으로부터의 1차적인 저항 구간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거기 근처나 아니면은 돌파한 뒤에 상황을 보면서 일부 매도하고, 더 상승해 준다고 하면은 남은 물량은 그 다음 저항 구간으로 노려보는 거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너무 상승해서 업계 평균 PER보다 너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거나 주가가 과열권에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항봉이 나오는 경우에 매도할 수도 있고, 5일선을 일탈할 때 매도할 수도 있고,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지. 그렇게 중간에 털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심리적으로 자기가 매수한 포지션을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어. 그래서 분할로 중간에 일부 저항 구간을 돌입할 때마다 익절해주면서 갈 때 기대이익을 오히려 높일 수 있어. 주가라는 게 상승 추세에 있다가도 악재로 급락할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잔파동이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다음 매도 기준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일부 물량을 전략적으로 익절해주는 거지. 거래 한 번으로 인생 180도 바꿔보겠다 하면서 한 번 거래하고 앞으로 안 할 거라면 모르겠지만, 기대이익을 높이는 방식에서는 무조건 분할로 일부 차익 실현 해주면서 분할로 매도할 때 기대이익이 커져. 이거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요놈의 새끼 아직도 또 이런다 끙그린다는 소리. 두달 매도 같은 소리를 하네.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돈깡님 보기에 매도를 잘한다 이런 건 어떤 거예요? 가장 매도를 잘하는 거는 지금 얘기했던 거,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해주면서 뒤에 내가 심리적인 허들을 느낄 걸 예상해서 일부 포지션을 정리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이진 않은 행위거든. 내 감정이 동요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치. 그 시점이 오기 전에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네. 그치. 와, 그게 돼요 보통? 주식을 오래 하면 그걸 알게 되지. 경험이 쌓이면 알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할 수 없지. 나도 처음에 그랬고. 매도 타이밍 잡을 때 이건 좀 주의해야 된다 싶은 것도 있을까요?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는 저항 구간에 왔는데 매도하지 않는 거? 왜냐면 이거는 시장 상황이 좋으면 당연히 저항을 뚫어줄 수도 있거든. 근데 시장의 상황이 안 좋으면 저항 근처에서 꺾이는 경우도 많아. 닫기 전에. 닫기 전에. 그 근처서부터 매도하는 습관이 들어야 자기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데, 그 습관이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상승작이든 하락작이든 횡보장이든 크리틱한 매매를 많이 하지. 이게 기본이 돼 있다라고 하면 횡보장일 때 돈을 진짜 많이 벌 수 있어. 저항에서 팔고 지지해서 사면 되니까. 그리고 한국 시장이 되게 박스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되게 유리한 거래를 많이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항에서 팔아주고 지지에서 사는 거, 물론 저항이나 지지는 역사적인 캡을 정할 수도 있지만 이동 평균선으로 정할 수도 있고, 일봉이 될 수도 있고 주봉이 될 수도 있고, 일봉 안에서 분봉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기준점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걸 이벤트나 테마의 영역에서 스토리랑 섞어보는 연습을 많이 한다 그러면, 한국 시장 되게 요즘 누가 한국 시장 해?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이걸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한국 시장이거든.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정보가 빠를 수 있냐, 그 이벤트를 이해할 수 있냐, 그리고 수익을 낸다고 할 때 세금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 근데 그걸 동시에 적용한다고 할 때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완벽하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저항에서 팔고 지지에 산다는 개념을 익힐 때 충분히 한국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이고 이건 생각보다 어렵다. 왜냐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파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 근데 그걸 함으로써 포지션은 적어졌지만 전체 수익률은 증가할 수 있어. 즉 기대이익을 커지는 걸 열어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험도에 노출되는 범위를 익절해줌으로써 늘릴 수 있는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조금 시장 경험도 있어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이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서 매도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내려놓음 그게 되게 중요하고 매수는 되게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손익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게 매수고 3대1 이상의 비율이 안 나올 때는 베팅을 하면 안 되는 게 매수야. 손절선이 마이너스 1%야. 그러면 최소한 위로의 기대이익은 플러스 3%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 개념이 어렵냐고 하면은 이거는 기술이거든. 예술은 1대 3의 영역에서 50% 익절해줘.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50% 열어주는 거지. 예술적인 영역인 거지. 측정할 수 없는 영역. 왜냐면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그 위로는 되게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대신 그걸 열어두려면은 그 이전에 욕심을 내려놓고 절반 정도는 포지션에 줄여줘야 된다. 수익을 실현해놔야 된다. 그래야 뒤에 대한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다시 본전으로 와도 그래도 벌었으니까 털어내는 게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매도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영상을 한번 보고 그 매도에 뭔가 주의할 점, 좋은 매도 타이밍 확신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좋아요 누르시고 저장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